안녕하세요, 선우치입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챗GPT 나오고 나서 한 1, 2년은 그냥 재밌다, 신기하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에 대해서 되게 딥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석사 졸업 논문으로 거대 언어 모델 연구를 했어요. GPT가 나오기 반년 전에 그 존재를 알게 됐는데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주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이제 자연어 인공지능을 파야겠다. 이거 너무 괜찮다 해서 그걸로 파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 반년 후에 챗GPT 출시를 했고 그 반년 전에 제가 처음 알았을 때는 챗GPT라는 이름은 아니었고요. 무슨 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냥 트라이 해볼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디지털 인문학 이런 이름으로 처음 접하게 됐는데 되게 흥미로운 수업이었고 그리고 너무 성능이 좋으니까 이제 이쪽을 좀 파야겠다 해서 언어 모델 공부를 하게 됩니다. Anyway. 그래서 어쨌든 저는 거의 시작부터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고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꽤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언어 모델의 성능이나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디까지 가능할지 그런 미래를 그리는 거에 되게 큰 흥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AI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능을 갖게 된 AI가 중요한데 현재 기술로 언어 모델이 사람과 거의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지능으로 태스크 실행이 가능하잖아요. 언어 모델 등장 이후에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지식이 너무 값이 떨어진 느낌인 거예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월 몇백 주고 쓰느니 언어 모델 서비스 2, 3만 원 주고 쓴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렇다는 뜻은 사람의 지식 노동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건데 제가 지금 현재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개발자의 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 때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지만은 대체제가 나옴으로써 이제 그 사람들의 노동력이 너무 값싼 노동력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었던 선례가 있잖아요. 언어 모델이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도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나날이 성능도 너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기술이 제일 최신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에서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불안전한 상태에 더 진보된 기술들이 있고 샘 알트만이 말하잖아요. 27년? 29년 되면은 AGI 달성한다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지식 노동자들이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제가 최근에 뭘 봤냐면 특정 산업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을 중소기업들한테 개발 제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는 뜻은 이제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전문 지식뿐만이 아니라 디테일한 산업군에 있는 지식까지 에이전트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 미래를 그려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한번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하면은 혼자 너무 진지한 얘기하는 것 같고 마음은 좀 답답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불안하니까 앞으로 어떤 나로 살아야 뒤처지지 않을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일단은 그 지식노동의 종말이 온다면 어떤 가치가 가장 떠오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노동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시대에선 어떤 가치가 가장 떠오를지, 그런 시대는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그 이종범의 스토리 캠프라는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에서 본 건데, 전 취향이 매체가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경험이 많아지니까 세분화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예전에는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게 본인들의 예술 생활, 취향이었는데,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여가 시간 있고 취향을 누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전체적인 인간이 해야 할 노동의 총량이 준다면 취향의 가치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사치였던 취향이 이제는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사회가 된다면 취향이 가장 메인 가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취향이 더 각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유튜브나 컨텐츠를 다루는 가치들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컨텐츠를 보고만 있고 도파민을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굳이 꼭 나쁘다고 할 수 있나? 어차피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사회가 오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미래가 변화하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장래희망으로 틱토커 하거나 아니면 유튜버 하는 게 꿈이라고 말한대요. 그게 실제로 미래에 각광받을 직업일 것 같거든요. 그 친구들이 미래의 메인이 되니까. 요즘은 온라인에서의 생활이 피곤해서 오프라인으로 나온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일단 경험은 웬만하면은 실제 경험하는 게 전 좋고, 웬만하면은 실제로 제가 경험하는 게 좋기는 해요. 뭐 음식, 그리고 예쁜 거 보는 거, 자연을 내 눈으로 보는 거, 경험하는 거, 그곳에 가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가치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한 유튜브나 그런 컨텐츠의 가치도 더욱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AI 영상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궁금해서 미드저니를 한번 써봤는데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직은 티가 나요. 티가 나도 앞으로는 구분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 기술이 개발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성 AI들이. 이미지든 영상이든 너무 완벽한 것보다는 이제는 좀 사람다운 거? 불완전한 게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 좀 완벽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매력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제가 나영석 PD님 컨텐츠 중에서 물론 다 재밌지만 가장 재밌게 본 거는 3회 미팅? 김태호 PD님의 직원들이랑 그리고 에그이즈 커밍, 그 나영석 PD님 회사 직원들이랑 미팅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제가 그걸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는 뭐 많은 연애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잘 안 보거든요. 그럼에도 그게 재밌었던 이유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연애 프로그램 나가야지 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원들이에요. PD님들인데 이제 소개팅하는 느낌?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막 엄청 선수 같지도 않고 서툴고 진짜 옆에서 막 대학교 소개팅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앉아서 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거는 이제는 너무 꾸며진 그런 완벽한 거는 물려요. 그 대신 추성훈 님도 되게 이래도 돼?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그런 게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완벽하게 예쁜 사람들은 눈길이 가고 먼저 클릭은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냥 한번 보고 예쁘다. 근데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은 내추럴한데 예쁜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오히려 인간미에 되게 큰 매력을 느끼는 거. 제가 사실은 MBTI가 가운데 두 개가 NT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요. 미래 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과학, 기술, 사회 변화, 철학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생각들을 좀 남겨놔야겠다. 나 혼자 글로 쓰는 거는 내가 잘 생각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공유를 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냥이와 인사해볼게요. 냥이! 냥이! 귀여워. 냥이는 순딩이에요. 저와 비슷한 결의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 영상으로 인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거나 새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같이 공유해 주세요.